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의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외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 밈인데요. 이제는 오픈 AI의 전 CEO 샘 알트먼이 퇴출된 지 3일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뭔가 좀 스포츠 선수들의 이적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 얘기를 써봤는데 우승하기 위해서 더 빅클럽으로 가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좀 이게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러니까요. 일이 비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현실화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극적인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네,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혹시 금요일날 주가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약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떨어지는 건 뭐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건 어이없는 얘기다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주가의 미래를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극적인 일이 또 하나 벌어진 거죠. 그래서 샘 얼트만이 지금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팀을 이끄는 거에 또 대표로 또 쭉 온 거거든요. 그 팀을 아예 마이크로소프트에 새로 만들어줬더라고요. 네, 당연하겠죠. 그 정도 오면 만들어주겠고요. 네. 일단 오픈 AI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로 또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워낙 사람을 보고 쫓아가서 했던 일들이 많을 텐데 상당히 많이 갈 것 같고요. 여하튼 오픈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일단 오픈 AI에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현재 지금 거기 있는 임원들 전부 다 사임을 요구했는데 뭐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늘까지 있던 것은 또 샘 얼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왔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호재 인식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의 그냥 생각으로 얘기하는 건 내피셜 뿐이 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 의견을 한번 따라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트만의 마이크로소프트 합류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업계에서 훨씬 더 강한 포지션, 그러니까 스트롱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강한 포지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리매김했다라는 얘기였고요. 목표 주가를 오늘 올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서너 군데가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425를 재확인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펜하이머의 티모시 오란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야죠. LLM이라고 하실 텐데요. AI 구현의 최고 수준의 팀을 보유하게 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10를 재확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에버코어 ISI의 커크 매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약간 직역을 했지만 그냥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가 $423를 재확인했겠고요. 특히 오픈 AI의 잠재적인 단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는 것과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확실한 승리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현재까지 상황이 되겠고 또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아마 몇 년 안에 뭐 이런 거 드라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화나 이런 소재가 충분하게 소재가 되겠고 이거가 갖고 미국에서도 황당해하는 사람 많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얘기했고요. 한번 제 기억은 제가 알기에는 그 샘 얼트만이 지분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비영리 단체로 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거리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뭐 경영에서 공부하는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꼭 필요했던 포지션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갈락티코 모은다고 다 잘 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한번 잘 조화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핫스탁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산타 랠리 아니죠. AI 랠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동을 정말 제대로 걸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사상 최고가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괜히 하루 전날 또 이렇게 경신을 했다니까 약간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걱정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주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내일 실적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너무 흥분할 필요 없겠고요. 그렇죠, 예.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분은 괜찮겠지만 또 이것도 내일 하루에 또 급등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다른 소식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 때문에 좀 주식 앞에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가 갔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마에 $500대 들어섰죠. 그 $500 딱 넘어섰고 내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이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워낙 이제 강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분의 그렇군요. 그 스피치나 이런 걸 보면. 예. 근데 그건 그렇고요. 최근 90일 동안요, 이익 전망을 상향한 것이 무려 37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목표 이익 전망을 올려놨지만 상당히 최근에 그 1분기와 2분기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당이익은 3.16달러에 매출은 151억의 컨센서스를 갖고 있겠는데요. 이게 보면 엄청나게 레벨업이 계속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작년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가이던스를 그냥 그 수직 상승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눈높이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왜냐하면 하반기 이번에는 그런 징후가 별로 없었고요. 이번에는 중국에 관한 이슈 뭐 그런 것들이 등등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세 곳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관심 이슈는 이번에도 아마 질문이 나오면 너무나 명확한 거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자체 AI 칩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궁금하네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다만 사티아 나델리가 이번에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 할 때 젠스랑도 다 같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고 좋은 관계 얘기 뭐 그 정도 하겠죠. 여하튼 그런 거가 아마 투자자들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점하고 있는데 이들 그리고 리사스의 AMD도 뭐 상당히 좀 올해부터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젠순왕의 시각 한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중국의 수출 제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3분기 연속 강하게 가이던스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아마 일반적인 스토리를 보면 뭐 자신감 그리고 그동안에 젠순왕이 보면 만들기만 하면 지금 살 사람은 줄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항상 하거든요. 강구씨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피력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그 가이던스를 많이 올리는 것이 주가의 추가적인 단기적인 흐름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주가는 뭐 실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식과 그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형제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대표적인 게 서비스 나우입니다. 서비스 나우는 지난 봄에 여름이었죠. 여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항세장에 같이 등장했습니다. CEO가 같이 등장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같이 가는 사람 사이다. 이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나우도 지금 52주 최고가에서 사상 최고가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이 등장은 안 했지만 역시 서비스 나우와 더불어서 어도비를 지난 3개월 전에 컨퍼런스 콜 할 때 자주 언급했습니다. 두 회사를요. 그래서 어도비도 지금 최근에 완전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들도 아마 주식이 내일 엔비디아에 따라서 같이 가는지 아니 같이 쉬는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습니다. 이 두 주식에 지금요. 그렇군요. 그런 네.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의 주식을 하나만 꼽자면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그 클라이막스에 내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핫스탁 세 번째 핫스탁입니다. QQQ 정말 오랜만이죠. 내가 그리웠니? 라는 표현을 달아봤는데요. 한창 이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이 종목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덧 또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만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주식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알파벳을 제일 먼저 할 만한 주식이라고 세 개 항상 꼽아주시죠. 늘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 쇼핑 시즌 그리고 또 무슨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뭐 자식들을 위해서 뭘 사주면 좋겠냐 얘기하는데요. 네. 늘 똑같은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스파이나 지수요, S&P 500이나 S&P, 나스닥 100, QQQ를 사주는 게 정답이고 그 이상을 웬만한 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거를 제가 여러 번 확인드렸고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미숙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번 주말이 미국이나 휴장이고 추수감사절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행사하지만 물론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해외 직구 도전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주식을 하신다면 스파이 지수나 S&P 500이나 나스닥 100, QQQ를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나스닥 100을 다룬 QQQ라는 ETF를 모체가 되는 나스닥 100 인덱스입니다. 지금 이 지수는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연중 최고가를 가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는 2021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대비 4.4%까지 이제 바짝 다가서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연초 대비 지금 QQQ, 그러니까 100개, 나스닥 1등부터
S&P500 등이 45.80%로 오늘까지 올라갔는데요. 같은 시기에 다우지수는 5% 올라갔고요. 나스닥 전체적인 거요. 그것은 35% 올라갔고 S&P500이 1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100이 됐건 S&P 500이 됐건 이건 꾸준히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사상체육가 대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100은 불과 4.4%만 올라갑니다. 이거 사상체육가입니다. 지금요. 결코 멀지 않았고요. S&P 500은 사상체육가 2022년이죠. 작년 1월 3일 날 기록했던 게 4.3% 모자라고 다우는 5.4% 모자라고 나스닥은 12.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수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많이 늘리시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드렸고 마침 오늘 52주 최고가를 또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사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것이 여러분들 익숙한 것이 QQQ입니다. QQQ요. 그렇죠. 네, QQQ는 대표 ETF QQQ가 되겠고요. 한 39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은 이제 앞에 T자를 하나 붙이시거든요. 3배짜리를 하는데 3배짜리라는 것은 저축용보다는 트레이딩용이라고 뭐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그건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390달러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가격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3년 전에 이들이 QQQ 미니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가격으로 잘라서 만든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QQQM은 160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주씩 사도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프랙션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원하는 금액하면 금액 맞춰서 사주는 것들 자동 적립식으로 요즘 많이들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도 하고 있고 증권사들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런 통해서 꾸준하게 소수점 매매로 금액을 꾸준하게 사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QQQ나 스파이 말씀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진짜 연말 느낌이 좀 나죠. 예, 과연 자식들에게 물려줄 주식이 뭐가 있을까? QQQ 요즘 주식 선물도 많이 된다고 하니까 QQQ 혹은 QQQM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3분기 실적 업데이트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하는 중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하면서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땡스기빙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업데이트가 거의 없고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의 업데이트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지난 주말까지 94%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했고요. 무려 80%가 넘는 기업이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60%가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고요. 이익 증가율은 4.3%까지 나옵니다. 팩트셋 기준으로. 그러니까 당초 시작할 때 마이너스 0.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바뀌게 결론이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에는 이제 메타라든가 알파벳,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알파벳이요. 그리고 임의 소비자는 대표적인 거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게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알게 모르게 지방은행 중심으로 많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렇군요. 그리고 IT는 여러분 너무나 뻔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끌고 애플이 끌고 가는 거. 애플도 다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애플이 오늘 190달러 다시 회복했습니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또 안 보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대 이상의 이익을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보면 한국은 이런 데이터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미국은 이런 게 탄탄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음은 깜짝 이익의 탑 10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실적 시는 가장 좋은 깜짝 놀랄 만한 이익을 했던 것이 여기 보이는 10개가 되겠고요. 에어비앤비가 그런 것들이 가장 최선봉에 서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금리 물가는 여전히 많이 비싸죠. 특히 우리나라도 그러고 많이 비쌀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가장 우리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미국 사람이 가장 필수 불가결하는 게 주유소거든요. 주유소의 기름이 그러니까 가스 휘발유 가격이 지금 202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의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다. 이거는 이번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요. 특히 어디서 많이 줄어들었냐면 커뮤니케이션.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는 메타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니까요. 그런 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IT 섹터도 마찬가지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얘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구독해서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 섹터일수록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다만 이제 주가는 이익 전망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내년 정도는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항상 먼 미래는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보면 올해 연말치는 조금 올라가고 내년 거는 약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전망은 크게 지난주랑 차이 없는데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주가는 3주 연속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다 보니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멀티플, PR이 몇 배인데요. 18.6배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평균보다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 상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지금부터 확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죠. 금리가 더 확 떨어지든지. 그렇죠. 오늘 4.4 뭐 깨질 뻔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아니면 이익 전망이 상향돼야 이익이 되는데 좋아지든지. 지금은 금리가 확 떨어지지 않는 한 주가가 더 확 올라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3분기 실적 시즌이었고요. PER도 동시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지 아니면 이익 전망이 좋아질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